네, TV조선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어젯밤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지 12시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이태원 참사 사망자 수가 15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2명 늘어난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변준 기자, 아직 현장은 통제 중이죠? 네, 현장에 경찰 인력이 다수 투입돼 여전히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변 호텔과 상가는 운영을 중단했고 일부 시민은 현장을 찾아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해 사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사고는 토요일인 어젯밤 10시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밤 10시 15분 이태원역 호텔 인근에서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환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오전 10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51명으로 여성이 97명, 남성이 54명이고 이 중 외국인이 19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중상자 가운데 2명이 사망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골목은 이태원역 1번 출구 부근에 주점과 클럽이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구조 구급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목격자는 갑자기 뒤에서부터 밀렸고 가까스로 사고를 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는 건물에 있던 시민들이 구조 작업을 돕거나 거리 곳곳에서 심폐소생술에 나선 시민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사고 직후 부상자들은 현장에서 긴급 조치를 받은 뒤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의료당국은 응급진료를 위해 인근 병원에 가용 가능한 의료진과 병상을 확보했는데요. 사고 현장과 가까운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순천향대 서울병원에는 이태원 압사 사고 사상자를 실은 구급차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장례식장 주변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80명이 가까운 사상자가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부모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부상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인근 병원들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순천향 서울병원을 포함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이대 목동병원, 강북 삼성병원, 서울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과 은평 성모병원, 중앙대병원, 건국대병원,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한양대병원 등 18개 병원에 분산시켰습니다. 새벽 1시 반쯤엔 서울대학교 병원팀 등 9개 재난의료 지원팀이 출동해 구호 작업을 벌였고 새벽 2시 40분에는 서울 경기 내 14개 재난거점병원에 15개 재난의료 지원팀과 서울 경기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나왔습니다. 현장에 급파된 재난의료지원팀은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로 구성돼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와 처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중에 중상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망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 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개항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폐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 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 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 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난에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재난을 극복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 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머니투데이 김은하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중대본 그 활동하는 기간하고 중대본 활동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대본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러한 그 조직을 설치를 했습니다. 기간은 없습니다. 이 모든 사안이 제대로 수습되고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그 모든 제도적 개혁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관계 부처들끼리 협동을 해서 우선 장례 절차 등을 잘 추진을 하고 또 부상자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대1 최종훈 기자입니다. 합동분향소는 어디에 설치될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법에서 정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저희가 수습에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또 사망자 유족에 대한 또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도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유족들에게는 위로금, 그 다음에 다치신 분들한테는 치료비,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그 밖에 필요한 일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해서 상당 수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지원 내용입니다. 합동분향소 설치 어디에 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합동분향소 설치는요, 오늘 오후 중으로 결정을 해서 빠르면 오늘 중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곧 이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신원 미확인자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신원 확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일에 사람이 몰릴 것이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 주말에 뭐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이 배치됐었던 적이 있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행안부 장관님 좀 답변 주시죠. 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사망자는 150명을 좀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중에 90% 이상은 신원 확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 10여 명 정도가 신원 확인이 안 돼 있는데요. 신원 확인이 안 된 이유 중에 몇 가지는 일단 17세 미만의 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일일이 사진이나 유족들이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부 외국인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 10여 분 정도가 확인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의 경우하고 그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좀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다만 무슨 지금 저희가 이제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을 먼저 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발생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네? 배치 규모? 경찰 배치 병력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찰 병력은 정확히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어제도 이제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의 상당수는 이 광화문 이쪽으로 배치가 돼 있었고요. 또 지방에 있는 병력까지도 동원 계획이라든지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짜여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그쪽에는 뭐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되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응급실 관련해서 지금 뭐 응급실 과부하나 이런 우려는 없는 건가요? 대규모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고 했을 텐데요. 네,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좀 설명드립니다. 네, 지금 부상자와 사망자는 지금 수도권 59개 지역에 59개 병원에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님 지시하신 바대로 저희 공무원,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의협 등과 협력을 하여서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42개 장례식장에 분산 안치되어 있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2인 1조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하고 장례문화진흥원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서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상황이 좀 더 진전되고 더 새로운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소상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이러한 브리핑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또 복지부 장관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만 좀 체킹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면요. 용산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 네. 또 서울시에 합동 분향소 설치하고요. 유족과 부상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사망자 90% 이상의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 그 90%밖에 안 된 이유 17세 이하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도 있었고요. 예. 자, 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 김보건 기자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 저희가 리포트가 준비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기자들의 내용을 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와 실종자 접수센터가 마련된 용산구 함남동 주민센터에는
어젯밤 이태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가족을 애타게 찾는 이 신고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남동 주민센터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인아 기자, 새벽부터 접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실종 신고 현장 접수를 받고 있는 이곳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새벽부터 밤새 실종자를 찾고 있는 가족과 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태원에 갔다 연락이 끊기며 아침까지 귀가하지 않은 자녀를 찾는 부모나 함께 이태원에 왔지만 사고 현장에서 인파에 밀려 헤어지고 연락이 끊기면서 발을 구른 지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실종자의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가는 이들도 있었고 몇 시간 만에 자녀와 연락이 닿아 마음이 놓인 나머지 주저앉은 가족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실종자를 찾아달라며 접수된 신고는 총 2,249건입니다. 9시까지 1,401건이 접수됐는데 2시간 새 800여 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사상자들의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 내내 실종 신고가 빗발치고 있어 실종자가 추가로 더 접수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신고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네, 담화 후에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침통한 표정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위해 오전 9시 50분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사망자들의 장례와 부상자 의료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서 담화를 마친 직후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5.7m? 5.7m 내에서 그 안에서 그럼 이 폭은 얼마나 돼요? 3.2m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 서울청사 안에 마련된 사고수습본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든 부처와 관공서는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고 행안부와 관계부처는 이번 헬로윈 행사뿐 아니라 지역 축제의 안전도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애도와 위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국민적 참사를 정치 공세에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긴급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에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은 빠르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상자 치료와 사고 수습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정됐던 고위당정 협의회를 취소했고 민주당도 중앙당 및 지역위원회의 정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여야는 또 소속 의원과 당원들에게 체육 활동과 사적 모임 자제를 지시하고 SNS와 공개 언행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SNS에 이태원 참사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남 부원장은 국민적 참사를 정치 공세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정치병자들이라도 사람 도리는 버리지 말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자, 사회부 김보건 기자와 함께 사고 상황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보건 기자, 먼저 사망자가 늘었잖아요. 좀 정리를 좀 해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전에 특보를 해드렸던 것과 비교를 하면요. 사망자는 151명, 151명, 부상자는 82명입니다. 사상자가 그러니까 총 233명인데 저희 전에 전해드렸던 것 대비하면 이 사망자가 2명이 늘었고요. 이거는 중상자 가운데 2명이 사망자로 전환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도 지난 발표 대비해서 6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피해자 성별이 처음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성이 97명, 97명, 그리고 남성이 54명, 54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한 2배 가량, 2배 조금 못 미치게 더 많은 숫자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미노 현상 때문에 이렇게 압박이 일어났을 때 완력이 아무래도 여성이 좀 부족하고 또 키도 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작기 때문에 좀 더 피해가 많지 않았겠는가 하는 게 이게 소방당국의 분석이고요. 네, 그리고 연령별로는 피해자 대부분이 10대, 20대. 이거는 전 발표와 동일합니다. 지금 연령대 얘기하셔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사망자 뭐 이송 부분도 있고 신원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방금 정부 발표도 좀 있었죠. 근데 방금 90% 이상은 신원이 확인이 된 것 같은데 10명 정도는 신원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밝혔죠. 사망자의 지금 90% 정도는 신원이 확인이 됐는데 10% 정도 그러니까 1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10여 명 정도가 신원이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신 대로 17세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 형성이 안 됐다. 그리고 일부 외국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 사망자가 많은데 이 중에 10대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신원 파악이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금 신원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상민 장관이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궁금하고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외국인 사망자가 지금 19명이나 나왔어요. 어전에 새벽에 특보할 때는 한 2명 정도까지도 예상했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17명이 갑자기 늘어난 건데 전체 사망자 수는 2명밖에 안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사망자 중에 동남아시아인들, 그러니까 중국, 이란 이런 동남아시아인들은 우리랑 좀 외모가 비슷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사망자들을 한국인으로 간주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신원이 외국인으로 파악이 돼서 총 확인된 신원은 외국인 19명이다. 이렇게 최종 확인을 했고요. 피해자 국적도 발표를 했는데 이란, 또 노르웨이, 중국,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등등의 국가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인은 없는 걸로 지금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들 굉장히 좀 걱정인데 지금 실종 신고 접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아까 앞서 리포트에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실종 신고는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와서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나 또 서울시의 접수전화 지금 20개 회선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실종 건수는 접수 건수는 총 2,2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2,200건. 네,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실종자들 유족들이 굉장히 지금 센터나 주민센터나 병원에 가서 지금 많이 좀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서 나가 있는 기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하고 있는 게 유가족들이나 또 실종자 가족들이 오열을 하면서 왜 이렇게 신원 확인이 늦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런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짚어보죠. 원체 당초에는 원효로에 있는 이 다목적 센터에 처음 사망자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망자가 어디로 다 이송이 된 상태죠. 지금 거기는 시신이 없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애초에 사고가 나서 최초에 이제 45명이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고 이 사망 판정 받은 사람들은 원효로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에 이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다목적
그 체육관에다가 사망자들을 다 모을 예정이었는데 예.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각 병원에 장례식장으로 다 이송을 했고 지금 이송은 끝난 상태라고 이송은 합니다. 끝난 상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방금 정부 발표 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특별 재난 지역 좀 선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법에서 좀 정한 지원들도 있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좀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서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게 당일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됐던 거 아닌가. 미리 경찰이나 좀 소방 인력 사전에 좀 왜 배치를 못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좀 정부 답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같이 이상민 장관의 브리핑을 보셨습니다만 네네. 언론이 계속해서 그리고 목격자들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당일에 경찰이 좀 10만 명이 몰릴 거라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예, 그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왜 경찰이나 당국에서 지자체나 경찰에서 뭐 사전 대처가 없었느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이상민 장관이 이 광화문 이제 집회 상황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신 경찰 대로 인력이 많이 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예년에 비해서 그 헬로윈 파티, 헬로윈 그 행사에 참여할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목격자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번에 3년 만에 야외 노마스크로 진행된 행사이기 때문에 인파가 굉장히 몰릴 것이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서울에서 열리는 할로윈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크게 인원이 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또 저것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50개의 병원에 지금 60명의 지원 인력이 배치가 돼 있고 아무래도 지금 치료가 급하게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서울 지역에 지금 환자나 그 시신들이 다 분산돼서 지금 옮겨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망자 시신은 서울과 또 경기도에 있는 병원까지 이렇게 넓은 권역에 걸쳐서 사망자들이 이송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일산 동국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지금 기자들이 나가서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에 따르면 한 이곳에만 일산 동국대 병원에만 사망자가 한 20명 정도가 이송이 됐었는데 경찰의 1차 감식이 모두 끝났다고 합니다. 일단 뭐 13명 정도 신원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등 이렇게 끝났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경찰이 2차 감식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합동 분향소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이거는 좀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아까 전에 이상민 장관도 얘기했지만 지금 합동 분향소가 오늘 오후에 위치나 뭐 또 언제 또 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고 지금 그렇게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지금 오늘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관공서 각 전국의 관공서에 조기를 개항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을 해서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날짜는 11월 5일 자정까지 12월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지금 선포가 된 상태입니다. 특별한 무슨 이벤트나 행사 같은 건 좀 자제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이런 말씀까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좀 그 사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사고가 발생을 하고 주변에서 목격자들이 얘기한 거에 보면은 이렇게 뭐 저희 화면에도 좀 자료 화면 같은 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겹쳐져 있는 데서 뽑아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왜 안 했으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가 보죠. 자, 근데 이 사고가 났던 현장이 해밀턴 호텔 옆에 골목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T자라고 보면 됩니다. 위 통로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 골목길이 있는데 지금 보실까요? 그런데 이제 사고가 윗부분에서 처음 도미노 현상이 났기 때문에 위에서 사람들이 빠지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위에 제가 T자라고 말씀드렸던 그 가로로 있는 부분 거기도 사람들이 꽉 찼었기 때문에 이 위아래가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피해가 컸던 거고요. 지금 4m 내외 아까 전에 그 소방당국이
윤 대통령께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3.4m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림이 있으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경찰이 지금 그 현장을 지키면서 네네.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보면 4-5명 정도만 예. 4-5명 정도만 이렇게 서 있어도 그 공간이 꽉 찹니다. 예.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사상자가 220명, 230명 가까이 나온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그 좁은 골목에 꽉 차 있었는지를 짐작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상태에서 지금 화면에 잠깐 좀 보여주십시오. 저 상당히 좁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골목이죠. 그리고 저 밑에 바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종이들도 있고 위에서 또 물과 술을 뿌리니까 미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넘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해하면 굉장히 현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만은 확실했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목격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 취재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정말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곳에서 이 사람들이 한 발짝도 못 움직일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깔리다 보니까 구조대도 투입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하는 시간도 좀 더 많이 걸렸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초 신고자에 대한 뭐 정보는 나온 게 추가로 있을까요? 아직 최초 신고자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강초 소방당국이 처음에 그 최초 신고를 얘기할 때는 10시 22분이었습니다. 어젯밤 10시 22분. 예. 그런데 뒤에 이제 새로 브리핑을 할 때 그보다 5분 더 빨리, 7분 더 빨리, 그래서 10시 15분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고요. 그때는 그 최초 신고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피해가 있다 이렇게 된 건 아니었고 한 10명 정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해자들의 그 신고 접수가 빗발친 겁니다. 네. 언론에 따르면 한 81건, 81건이 추가로 이렇게 신고가 접수가 되면서 이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 그런 상황이 전파가 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해드리면은 아까 이제 정부 발표처럼 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원이 몰릴 것으로 좀 정부는 예상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초 신고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신고자나 좀 목격자, 주변 업소 관계자들을 좀 토대로 사고 발단이 어떻게 됐는지, 또 신고는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근 기자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금 상황에서 아까 그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다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얘기가 서 있어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이 몰렸다는 것을 그 상황에서 대책을 안 세웠다는 얘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은 사고 수습이 먼저기 때문에 저희가 뭐 관계당국, 경찰과 또 지자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건 또 지자체의 권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찰과 지자체의 그런 뭐 대응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이상민 장관 얘기했던 예년에 비해서 크게 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분명히 좀 지적이 불가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미리 소방 인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보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다시 좀 되짚어봐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압사 사고의 피해, 각종 할로윈 행사가 열린 음식점과 주점이 밀집한 거리에 집중됐습니다. 네,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SNS에는 사고 당시 상황을 전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사회부 조성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사고 원인이 어느 정도 파악됐죠? 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목격담도 속속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길에서 이태원역으로 향하는 비좁은 경사로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고가 시작됐다는 주장이 다수였습니다. 폭 4m 정도인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쏠리면서 앞쪽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는데도 그대로 떠밀려갔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골목 바닥이 고르지 못했던 것도 참사를 촉발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은 이도 있었습니다. 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밀집된 상태에서 길을 내려가다 인파가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추정입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비상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구조 작업을 펼쳤지만 사고 현장이 좁은 골목길이고 인파가 몰려 있었던 상황이라 구조대의 초동 진입이 쉽지 않았던 것도 피해를 키우는 데 한몫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과 같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대부분은요,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나온 10대와 20대 젊은 층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됐는지 아직 확인이 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 19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피해 상황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일대는 매년 헬로윈 축제 때마다 파티를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려 교통 혼잡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3년 만에 실외 마스크 규제가 사라졌고 가을밤 날씨도 야외 활동하기 적당해 10만 명이 넘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주점과 클럽이 밀집한 골목이어서 특히 20대들이 많았습니다. 할로윈 행사 축제 중 다수의 인파가 넘어지면서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이며 또 남성보다는 밀리는 힘을 버티지 못했던 여성 사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외국인도 19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의 국적이 이란과 중국, 우즈벡, 노르웨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학생뿐 아니라 코로나 입국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국에 온 해외 관광객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주말이고 해서 많은 인파가 올 것이다.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좀 더 대책을 좀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상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은 뒤에 즉시 출동을 했지만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현장 접근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구호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그 사이에 시민들이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구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압사 사고가 발생한 현장. 부상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소방관이 아닌 시민들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이 긴급 차량 140여 대를 비롯해 400명 가까운 인력을 투입했지만 수백여 명의 사상자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던 상황. 이태원에 몰려든 인파로 진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이 시민들은 호흡곤란과 쇼크 증세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쓰러진 피해자들을 길가에 세워진 구급 차량으로 옮겼습니다. Like more people were giving CPR and helping than like police. 5-6겹으로 쌓인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구급차 등으로 옮기는 데만도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사이 사망자들은 늘어갔고 친구와 지인을 잃은 피해자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민들까지 나서 구조에 안간힘을 썼지만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잇따라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한국 국민들과 함께 슬퍼하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주영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한국 국민들과 함께 슬퍼하고 있다며 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히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희생자와 부상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고 제이크 서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다친 이들이 신속히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정상들도 애도에 동참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 국민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프랑스는 여러분 곁에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어로 올렸고 리시 수넥 신임 영국 총리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한 한국인들과 함께한다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대표는 한국 국민과 함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애도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태원 압사 참사를 일제히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서울의 상징적인 곳에서 국가적 재난 수준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CNN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속보창을 마련해 서울 헬로윈 축제에 인파가 몰려 최소 149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인명피해 대부분이 10대, 20대로 헬로윈을 축하하기 위해 북적였던 거리가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900여 명의 구조대원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An incredibly tragic Halloween weekend here in the iconic Itaewon nightclub district in Seoul. 워싱턴 포스트는 이태원 참사가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사고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장소에서 10분도 채 떨어지지 않은 술집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AP통신은 직전 세월호 사고 때도 젊은이들의 인명피해가 컸다며 공공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비극적인 참사라며 장기간 홍보됐던 행사였던 만큼 인파 관리 계획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외신들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방역 규제가 상당수 해제된 상황이었고 외국인 피해자도 발생했다며 이태원 압사 참사를 톱뉴스로 다루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 백승주 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좀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영상을 저희가 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이 보게 되면 CPR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 급하니까 시민들도 참여해서 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의식불명 심정지 상태 환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저희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군중 밀도가 어마하게 높은 상태가 어제 저녁부터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렇죠. 최초 신고가 22시 15분, 밤 10시 15분에 신고가 시작됐고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소방대가 도착하고 대응 1, 2, 3단계까지 가는데 30분 단위로 2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밀집된 군중에서는 폐를 느리고 줄여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정지로 호흡 정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 상태에서 골든타임을 우리가 4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4분이라는 골든타임은 초단위의 골든타임도 있는데 4분은 그 뇌, 몸으로 세포로 산소를 공급하는 게 끊기기 때문에 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러면 압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벌써 골든타임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근하기 어렵고 또 그분들을 뉘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기조차도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것도 동시에 100수십 명을 요구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인명피해는 사실은 어제 밤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일반인들도 나서서 좀 심폐소생술을 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경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받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서 여태까지 접한 걸 보면 한 분이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교육받은 분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100수십 명, 200여 명을 동시에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 인원이 이게 그 광역 3단계로 확대가 돼서 인근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와서 소방차 장비가 230여 대가 지원이 됐지만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러면 230여 대가 전체 구호 장비인데 그 장비 차량마다 한 분씩 타고 계셨다고 해도 모자른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교육받은 시민분들 당연히 계셨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도 않다면 지금은 과거에 이제 호흡보다 이 프레스가 중요하거든요. 이론적으로 그거는 증명이 돼서 압박하는 행동만큼은 교육을 안 받으셨더라도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녹취를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엄청 많아서 붙어서 가는 상황이었어요. 춤추고 사진 찍겠다고 안 가니까 사람들이 밀기 시작한 거죠. 그 옆에 있던 사람 땀 계속 흘리면서 진짜 죽을 것 같다고 비명 지르는데도 사람들이 뒤로 갈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계속 몰려요. 몰리다가 축탁 빼고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은 그냥 밟히고 그리고 밀지 말라는 데도 계속 밀고 살려는 사람 말 아예 하지도 않고
갑자기 앞에 안 가니까 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노들노들 밀기 시작한 거예요. 페이스 페인팅을 받고 내려오는 도중에 이제 한 명이 쓰러지셔갖고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도로 건너편까지 해서 넘어갔다가 친구랑 저랑 옆에 붙어 있는데도 이제 한참 거의 한 10m 정도 거리가 벌어져가지고 아까 약간 생명의 위협을 좀 느낀 상태고, 그러면서 술집을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것에 해서 실려가는 걸 봐서 뭔가 일이 있겠다 싶어갖고 이제 기사를 좀 쳐봤는데 인명피해가 좀 많이 발생했다고. 특히 눈물도 너무 많이 나고요. 저희처럼 평범하게 축제를 즐기려 오려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그런 참사를 겪었다는 생각이 너무 마음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화면에도 지금 저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그 애초에 신고가 있고 난 뒤에 경찰이나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 가질 못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도로, 소방에 필요한 도로가 확보가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불법 주차와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현재 지금 저 사고 난 위치를 보면요. 그 해밀턴 호텔 뒷골목이 약간 위쪽으로 경사가 돼 있고 가로로 T자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 해밀턴 호텔 쪽을 보면 성벽처럼 높게 돼 있고요. 그 반대편이나 막다른 T 쪽을 보더라도 골목이나 마당이 없이 점포가 앞에까지 다 나와서 문을 닫아놓고 열어놓은 점포도 밀려 들어가서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상태라서 그 상태에서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영업시간을 또 더 길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차량 진입은커녕 고사하고 소방대, 구조대 진입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긴박했습니다. 네, 현재 병원마다 의식불명 환자가 또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 구조본부 최종 브리핑에서도 지금 그 6시 반 발표에서도 2분이 더 늘어나셨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떤 개수의 착오가 아니고 중환자가 있으시다 보니까 심정지가 된 상태의 중환자가 이제 사망자로 되신 안타까운 일이라서 다소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부상자와 사망자 전체 그 구조와 구급에 대한 것은 아마 거의 다 완벽히 종료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 사고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서 이제 질문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이 받았을 때 하중이 얼마나 힘들었길래 견디기가 어려웠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식 사고라든가 움직이지 못하는 위에서 압박이 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원인과 과정을 지금 이 메인 프레임이 명확히 밝혀진 상황은 아니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서 있는 인원을 산정할 때 가로 세로 1m, 1제곱미터에 3명 정도를 최대 수용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군중이 압박 상태가 되고 이런 사고로 이어질 때는 3배까지 밀도가 높아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1제곱미터에 10명까지 인원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사람이 쓰러졌을 때는 약 사람의 표면적으로 1.23제곱미터를 보면 말씀하신 10명, 13명 정도의 성인이 내 몸을 누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고의적인 압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사방에서 압력이 오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단계가 중요합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는 쓰러진 상태에서 철제 의자나 책상 밑에 자기 상체를 보호하셔서 정말 끔찍한 얘기지만 골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체와 이 목 부분 두부가 보호하고요. 구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저는 죄송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최대 수용 인원이 밀집군중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굳이 뭐 따져보자면 자기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였을 때 손끝이 방해받는 정도의 폭이 되면 그 장소를 회피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는 벌써 그 더 밀집도가 높아지면 군중에서 이걸 자연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사실 종교 행사나 스포츠 행사하면서 이런 좀 사고가 있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정말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군중 압사 사고를 제하고라도 진짜 역사적으로 큰 재난이고요. 찾아보면 자료로만 1960년, 지금부터 63년 전에 서울역에서 귀향객들이 설을 앞둔 귀향객들이 30여 분이 압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가까운 걸 찾아보면
상주 그 시민운동장에서 가요 예. 콘서트를 할 때 네네. 그때도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입구를 막고 있다가 일시에 내리막 입구를 여는 바람에 11분이 압사하셨는데 네네. 그런 정도의 사고에는 비할 바가 없는 비할 수가 없는 아주 큰 도심지 재난입니다. 지금 내리막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비좁고 좀 경사가 진 이런 좀 지형적인 것 때문에 더 사고 원인이 좀 컸던 이유가 있어요? 지형적인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만약에 평지고 공간이 길이 조금 더 넓었다라면 사람들이 더 들어갔을 겁니다. 아무런 통제가 없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가 군중을 얘기를 할 때 정상적인 군중이 아까처럼 밀집도가 되면 이상군중이라고 합니다. 이상군중은 두 가지 특이한 행동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경쟁 행동을 합니다. 자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좌우로 앞뒤로 미는 행동을 반복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시에 불응하게 됩니다. 군중의 행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르막길 위에서 봤을 때 내리막길에서 밀고 당기기를 반복됐다는 것이 제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쓰러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중 개개인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 아니고 그 상황까지 치달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이제 처음에 1단계 발령하고 또 상황 봐서 2단계, 3단계까지 발령했지 않습니까? 3단계 발령한 것 자체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최종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어떤 게 단계? 3단계는 쉽게 말하면 대응의 한계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광역 지자체에서의 소방력을 각 소방서의 50% 이상을 지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 이상도 당연히 더 먼 지자체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1단계는 소방서 전체 소방력, 2단계는 인근 소방서의 소방력, 3단계는 지자체를 벗어난 소방력을 도움받게 되기 때문에 최대의 단계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만약에 이런 정도의 큰 인명 재난에서 이런 게 붕괴나 지진이나 산불이었다면 아마 소방대는 1단계 이후에 3단계를 즉시 발령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재난이었습니다. 처음에 소방대조차도 이 정도 규모라고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통제가 이렇게 군중이 많이 모이면 통제가 좀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최 측이 없어요. 사실 이 사고에서는. 근데 사고 원인은 분석 중인데 책임 소재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재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고 원인과 흐름을 다른 이유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백히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재발 방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오염된다면 재발 방지를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 면에서 본다면 보통 이제 10만 명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 10만 명 아래 수만 명이 지금 모였잖아요. 우리나라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는 지자체에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자체만의 책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 그다음에 다가가는 시민, 그리고 운영하는 상인들이 서로 간에 미리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에 따른 조직 수립은 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이고 원활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도 일말에 좀 아쉬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극적이고 원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제 질문은 이제 앞으로 노마스크가 돼서 이제 팬데믹 이후가 되니까 지금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대규모 행사에 대한 무슨 어떻게 안전과 이런 거에 대한 프로토콜이 없습니까? 그 가장 공신력 있는 부분을 보면 95년에 그 상주 MBC 시민운동장 사고 이후에 바로 이듬해 또 롯데월드에서 무료 개방을 해서 사망사고는 안 났지만 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그 이후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런 축제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제공은 됐습니다. 소방청에 그거 있는데요. 매뉴얼이 있어요? 있는데 역시나 매뉴얼은 소방청에서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행사 주관기관이 소방청은 또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이상군중과 군중에 대한 통제. 그래서 통제는요. 통제는 작은 단위여야 되고 군중 관리라는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가장 정량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코로나 방역 있지 않습니까? 한 점포마다 들어가는 인원, 골목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 그리고 이 행사장에 출입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죠. 예. 그 단계가 넘어가니까 네. 군중 밀집이 되고 예. 이상 군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행안부 장관의 발표가 아까 있었는데요. 아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좀 파악 중이긴 한데 여기서 좀 눈에 띄었던 멘트가 미리 소방 인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보지는 않았다. 이런 멘트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사전에 예상이 안 됐을까요? 이 정도는? 군중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매뉴얼을 정량화해서 상인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계획하는 일은 말씀드린 대로 한 조직만의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방대도 배치되면 큰일 할 수 있었겠지만 당연히 소방대 한 조직이 어떻게 잘해도 이건 막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네네 우리가 뭐 민관 이렇게 얘기하듯이 개인, 시민, 그다음에 상인, 그다음에 지자체의 어떤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보훈 기자, 아까 김지아 앵커도 짚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떤 특정한 주체가 없이 할로윈 행사를 이태원 전체에서 하는 일이라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없으니까 책임 소재를 묻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경찰도 지금 이 사고 원인에 대한 그 수사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용산경찰서의 서울경찰청이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을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일단은 CCTV 영상을 통해서 안전조치 책임을 다 했는지 이 업체들이 다 했는지 그리고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번 사고는 어느 특정한 업체에서 특정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사람들이 낸 사고가 아니라 10만 명에 가까운 군중이 몰리면서 재난 수준으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한 책임 소재를 만든다기보다는 일단은 수사 당국이 CCTV 등을 통해서 사고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태원 지금 압사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예, 저희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까지 이제 사망자, 부상자 많았던 원인, 일단은 그 부상자 많았던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많았던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보다 몇 배 이상의 사람이 집합이 돼서 어떤 불규칙한 운동으로 인해서 압사가 돼서 이렇게 대형 참사가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간접적으로 보면은 어떤 통제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아수라장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의식불명 환자가 특히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의식불명 또 심정지 상태의 환자가 좀 많았던 원인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사람 체중이 한 사람 체중이 한 50kg로 생각을 하면 가정을 하고 100명일 경우에는 5,000kg이 되거든요. 5톤이 되거든요. 그러면 5톤이 밀려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 사람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마지막 사람이 벽이 있어서 견딘다 하더라도 몇 톤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힘을 견딜 수 없는 특히 여성 같은 경우 노약자나 이런 게 있었다면은 더 쉽게 어떤 심정지 압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번 사고도 보면은 큰 힘에 의해서 불규칙적으로 이동이 돼서 도미노처럼 돼서 사람이 됐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중간에서도 약한 사람은 끼어서 압축이 돼서 굉장히 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 부가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난 이 해밀턴 호텔 인근 골목들 좀 비좁잖아요. 또 경사도 가파르고 인파가 몰릴 경우 이런 환경이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사라고 보면은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전거를 경사면에서 내려올 때와 평지를 달릴 때는 속도와 힘이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5톤에 수백 명의 사람들의 힘이 한순간 밀려올 때 순식간에 되고 가속이 붙어서 힘도 몇 배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돼서 대참사에 아주 큰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고 원인은 분석 중인데 저희도 얘기 중인데 지금 주최 측이 없어요. 책임 소재 어떻게 나누게 되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송도 인터뷰를 했지만 책임 소재하기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최 측의 책임 소재도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어떤 설립 그 목적이 어떤 지자체 시민들, 구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형성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책임 소재를 떠나서 주최를 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어떤 예방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어떤 안전 의식이나 안전 지식이 있어야 되죠. 아마 거기는 참가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압축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압사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제 수습이 가장 우선이겠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재난이 계속 나고 있지만 재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재난이 발생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대처하기가 굉장히 간다운 방법은 안전의 어떤 초석이 되려면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기본이 오버되지 않아야 됩니다. 기준에. 그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규칙에 오버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번 기준에 오버되는 것은 작은 도로의 그 용량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기준에 오버됐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가진 상황이 되든 간에 어떤 정해진 룰,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기준에 오버되지 않아야만이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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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압사 사고가 좀 패닉하는 현상도 있었고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해외에서도 사실 이런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좀 어떻게 수습을 했었죠? 예,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재난 상황이고 그렇죠. 예방할 수 예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재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영국과 중국의 사례를 분석한 전문가들도요. 예방하는 것이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이 사고 우려 지역에 이 CCTV를 설치를 해두고 여기에 인구 밀도를 계속해서 파악한 다음에 일정 인구 밀도가 넘어서면 뭐 통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예측할 수밖에 없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 인원이 몰릴 것이 예상되면은 질서 유지나 이런 지자체나 소방이나 경찰이나 관리 인력을 투입해서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사전 대책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기자가 말한 대로 좀 CCTV 이런 걸 설치하면은 미리 사실 저 골목에 CCTV가 있었으면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너무 많이 몰린다 하면은 좀 인력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도 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인 점포부터 그리고 골목 입구 그리고 그 지구까지 적정 인원을 미리 산정을 해서요. 그리고 통제하는 계획이 있고 그대로 수행을 했으면 물론 민원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3년 만에 지금 노마스크 행사에서 인원을 줄인다는 게 반발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행동인데 좀 간과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지 지금 13시간 정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 수 151명 지금 늘어난 상태죠. 오전에 사망자 수보다 2명 정도 늘어난 건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명진 기자, 아직 현장 통제 중인가요? 네, 현장엔 경찰 인력이 다수 투입돼 여전히 접근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은 현장을 찾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또 다른 일부 시민은 애도의 뜻을 밝히며 조화를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전 10시쯤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사고는 토요일인 어젯밤 10시쯤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밤 10시 15분 이태원역 호텔 인근에서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환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오전 10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51명으로 여성이 97명, 남성이 54명이고 이 중 외국인은 19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중상자 가운데 2명이 사망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골목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쪽 주점과 클럽이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구조 구급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목격자는 갑자기 뒤에서부터 밀렸고 가까스로 사고를 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는 건물에 있던 시민들이 구조 작업을 돕거나 거리 곳곳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 본부를 구성하고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TV조선 황병줄입니다. 네, 사고 직후 부상자들은 현장에서 긴급 조치를 받은 뒤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의료당국은 응급진료를 위해 인근 병원에 가용 가능한 의료진과 병상을 확보했는데요. 사고 현장과 가까운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 지금 거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순천향대 서울병원에는 이태원 압사 사고 사상자를 실은 구급차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장례식장 주변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현재 장례식장 주변엔 취재진과 실종자 가족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80명이 가까운 사상자가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태인데요.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부모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부상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인근 병원들로 긴급 이송했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포함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이대 목동병원, 강북 삼성병원, 서울 성모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 은평 성모병원, 중앙대병원과 건국대병원,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한양대병원 등 18개 병원에 분산 조치됐습니다. 새벽 1시 반쯤엔 서울대학교 병원팀 등 9개 재난의료 지원팀이 출동해 구호 작업을 벌이고 있고 2시 40분에는 서울 경기 내 14개 재난 거점병원의 15개 재난의료 지원팀과 서울 경기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나온 상태입니다. 현장에 급파된 재난의료 지원팀은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들로 구성돼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와 처치 등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망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네, 지금 서울시와 실종자 접수센터가 마련된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어젯밤 이태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가족을 애타게 찾는 신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남동 주민센터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인아 기자, 새벽부터 접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현장에서 직접 실종 신고를 할 수 있는 이곳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새벽부터 밤새 실종자를 찾는 가족과 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태원에 갔다 연락이 끊기며 아침까지 귀가하지 않는 자녀를 찾는 부모나 사고 현장에서 인파에 밀려 헤어지고 연락이 끊기면서 발을 구른 지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실종자의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가는 이들도 있었고 몇 시간 만에 자녀와 연락이 닿아 마음이 놓인 나머지 주저앉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실종자를 찾아달라며 접수된 신고는 총 2,642건, 오전 11시 기준 2,249건이었는데 1시간 새 추가로 39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사상자들의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 내내 실종 신고가 이어져 실종자가 추가로 더 접수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신고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압사 사고의 피해는 각종 할로윈 행사가 열린 음식점과 주점이 밀집한 거리에서 집중됐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SNS에는 사고 당시 상황을 전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사회부 조성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사고 원인 어느 정도 파악됐죠? 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목격담도 속속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길에서 이태원역으로 향하는 비좁은 경사로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고가 시작됐다는 주장이 다수였습니다. 폭 4m 정도인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리면서 앞쪽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는데도 그대로 떠밀려 갔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골목 바닥이 고르지 못했던 것도 참사를 촉발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은 이도 있었습니다. 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밀집된 상태에서 길을 내려가다 인파가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추정입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비상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구조 작업을 펼쳤지만 사고 현장이 좁은 골목길이고 인파가 몰려 있었던 상황이라 구조대의 초동 진입이 쉽지 않았던 것도 피해를 키우는 데 한몫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계속해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목격자 제보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영상과 사진이 좀 중요하기는 해요. 저희 뉴스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사고 당시에 영상과 사진 정말 여과 없이 이게 다 올라오고 있어서 SNS 이대로 둬도 괜찮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리포트도 보셨지만 지금 각종 커뮤니티 그리고 SNS에 여과 없이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영상 그리고 사진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 당시 목격담과 또 현장 영상들이 얼마나 그 상황이 참혹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생존자들 중에는 같이 함께 왔던 동료를 잃은 또 친구를 잃은 그런 생존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와 또 슬픔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회라고 여기서 성명을 낸 게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국민들이 또 하나의 커다란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트라우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과 없이 당시의 상황을 올리는 그런 행위들은 좀 중단해야 된다. 또 관계 당국이 좀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고 경위 파악과 피해자 보호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이 저기 있던 분 아니라 모두가 지금 트라우마했는데 트라우마 쌓이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봤던 것을 본 것 같은 경험을 데자뷰, 이제 기시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잔혹한 그런 사고 사례를 보게 되면 보는 사람이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 데자뷰 기시감에 빠져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 제일 안 좋은 현상은 무기력합니다. 이런 재난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언제도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소극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극복하고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 시민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힘을 모으고 이게 서로 의견을 모아서 의식도 더 개선하고 그런 방향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온 국민이 글쎄요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어젯밤 헬로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야 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먼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 사고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대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사고 수습이 제일 먼저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사고 원인 분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일단 신원 확인이 10%가 안 된 신원 확인이 아직 안 된 부분이 빨리 신속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지금 연락을 받지 못한 유가족들 지금 신고센터로 접수된 실종자 접수 건수만 2,000건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가족들 그리고 또 피해자들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있었던 아까 말씀하신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그 생존자들 여기 이분들에 대한
대처가 일단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께 좀 전해드릴 것이 사망자가 151명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중에 사망자 140명의 신원이 확인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상민 장관도 언급했듯이 일단 그 대부분의 성인들은 확인이 된 것 같고 미성년자만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151명 중에 140명, 그러니까 11명 빼고는 다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상민 장관 아까 브리핑에서 밝혔지만 17세 미만인 그 미성년인 경우에는 이 주민등록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소지품이나 또 얼굴 또 정말 그 어떤 신체의 특이점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유족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사당국이나 또 소방당국에서 신속하게 신원 확인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지문이나 또 주민등록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신원 확인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부터 해서 11월 5일 24시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서 조의를 표하기로 했는데 국가 애도 기간 어떤 지금 일들이 진행이 되죠? 네,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도 한번 좀 말씀드리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을 했고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 처음 지시한 건 전국 관공서에 조기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애도 기간에 전 공무원과 국민들이 이번 참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슬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대부분요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나온 10대, 20대 젊은 층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죠. 이 가운데 저희도 얘기하고 있지만 미성년자가 포함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 19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일대는 매년 헬로윈 축제 때마다 파티를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려 교통 혼잡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3년 만에 실외 마스크 규제가 사라졌고 가을밤 날씨도 야외 활동하기 적당해 10만 명이 넘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주점과 클럽이 밀집한 골목이어서 특히 20대들이 많았습니다. 할로윈 행사 축제 중 다수의 인파가 넘어지면서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이며 또 남성보다는 밀리는 힘을 버티지 못했던 여성 사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외국인도 19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의 국적이 이란과 중국, 우즈벡, 노르웨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학생뿐 아니라 코로나 입국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국에 온 해외 관광객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주말이고 해서 많은 인파가 올 것이다.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좀 더 대책을 좀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상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은 뒤 즉시 출동을 했지만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현장 접근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호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그 사이 시민들이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구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압사 사고가 발생한 현장. 부상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소방관이 아닌 시민들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이 긴급 차량 140여 대를 비롯해 400명 가까운 인력을 투입했지만 수백여 명의 사상자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던 상황. 이태원에 몰려든 인파로 진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이 시민들은 호흡곤란과 쇼크 증세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쓰러진 피해자들을 길가에 세워진 구급 차량으로 옮겼습니다. Like more people were giving CPR and helping them like this. 5-6겹으로 쌓인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구급차 등으로 옮기는 데만도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사이 사망자들은 늘어갔고 친구와 지인을 잃은 피해자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민들까지 나서 구조에 안간힘을 썼지만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잇따라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한국 국민들과 함께 슬퍼하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주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한국 국민들과 함께 슬퍼하고 있다며 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히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희생자와 부상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고 제이크 서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다친 이들이 신속히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정상들도 애도에 동참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 국민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프랑스는 여러분 곁에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어로 올렸고 리시 수넥 신임 영국 총리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한 한국인들과 함께한다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대표는 한국 국민과 함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애도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태원 압사 참사를 일제히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서울의 상징적인 곳에서 국가적 재난 수준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CNN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속보창을 마련해 서울 헬로윈 축제에 인파가 몰려 최소 149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인명피해 대부분이 10대, 20대로 헬로윈을 축하하기 위해 북적였던 거리가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900여 명의 구조대원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An incredibly tragic Halloween weekend here in the iconic Itaewon nightclub district in Seoul. 워싱턴 포스트는 이태원 참사가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사고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장소에서 10분도 채 떨어지지 않은 술집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AP통신은 직전 세월호 사고 때도 젊은이들의 인명피해가 컸다며 공공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비극적인 참사라며 장기간 홍보됐던 행사였던 만큼 인파 관리 계획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외신들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방역 규제가 상당수 해제된 상황이었고 외국인 피해자도 발생했다며 이태원 압사 참사를 톱뉴스로 다루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원 확인이 안 된 10여 명,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제일 사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미성년자의 경우 실종이 됐다면 여기서 좀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어젯밤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영안실로 모든 그 사망자들은 다 옮겨졌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마 지문 채취일 겁니다. 그러면 17세 미만의 그 미성년자들은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더라도 혹시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아이의 그 지문 등록을 뭐 경찰이든 경찰서든 그렇게 해뒀으면 일단은 실종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거의 것부터 해가지고 일단 대조 작업을 뭐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미성년자의 그 신원 확인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백 교수님 일단 아까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그다음에 개항, 조기 개항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궁금한 게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상당히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일단 재난이 일어나는데 이게 규모가 크고 어떤 대응과 복구가 필요하면 재난 사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화재나 홍수나 이런 경우랑 틀리게 인적인 원인 요소가 지금 해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물리적인 지금 패시브적인 공간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이유는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함으로써 이걸 가지고 복구, 그다음에
그 구호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 조치 후 예산 이런 식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재난지역 선포하는 것은 당장 이태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 조치를 이루어내고 할 수 필요한 있게 예산은 나중에 지원해준다. 네, 그걸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좀 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뭐 자세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었죠. 예, 한덕수 총리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제 특별재난지원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재난지원금도 지급된다고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제 아까도 뭐 조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이제 행사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집 상태에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가? 그 단계별로 모인 정도의 규모에 따라서 단계별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팔꿈치를 옆에 붙여서 손끝이 저항받을 정도면 밀집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벌써 최대 수용 인원을 넘어간 거니까 그 군중은 어떤 조직이든 상황에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회피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밀집되는 상황이면 수도권의 시민들은 간접적인 교육을 합니다. 지하철에서 예를 보게 되면요. 밀집된 상황에서는 백팩을 앞으로 둔다든지 팔을 올려서 가방을 가슴에 안든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정말 마지막 단계가 되면 군중과 군중 사이가 모르더라도 서로 팔짱을 끼워서 이게 서로 최소한의 공간을 유지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철제 의자나 책상으로 자기 상체를 보호하셔가지고 다른 군중들이 의도치 않게 그 위해를 하는 그런 상황을 좀 예방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사고 현장을 빠져나오신 분들도 사실 현장에서 좀 겪은 고통과 좀 복통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셨더라도 지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새벽 2시, 3시 그 사이의 상황은 심지어 골절 환자들 정도도 중요하지 않고 조치를 못할 정도로 심폐사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고나는 와중에서는 귀가를 하셨더라도 지금 경상자가 부상자가 많이 숫자가 줄은 게 이제 귀가 조치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적인 그 진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과 아울러서 또 신체적인 이상 현상. 지금 폐가 확장 압박을 못한 상태에서 이 몸에서 내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으면 진료를 받으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사고 당시에 현장에서 목격자들의 녹취, 현장 증언과 현장에서 본 상황을 전한 녹취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엄청 많아서 붙어서 가는 상황이었어요. 춤추고 사진 찍겠다고 안 가니까 사람들이 밀기 시작한 거죠. 그 옆에 있던 사람 땀 계속 흘리면서 진짜 죽을 것 같다고 비명 지르는데도 사람들이 뒤로 갈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계속 몰려요. 몰리다가 축탁 빼고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은 그냥 밟히고 그리고 밀지 말라는 데도 계속 밀고 살려달라는 사람 말 아예 하지도 않고 갑자기 앞에 안 가니까 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너들은 밀기 시작한 거예요. 페이스 페인팅을 받고 내려오는 도중에 이제 한 명이 쓰러지셔갖고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도로 건너편까지 해서 넘어갔다가 친구랑 저랑 옆에 붙어 있는데도 이제 한참 거의 한 10m 정도 거리가 벌어져가지고 아까 약간 생명의 위협을 좀 느낀 상태고 그러면서 술집을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것에 해가지고 실려가는 걸 봐서 뭔가 일이 있겠다 싶어갖고 이제 기사를 좀 쳐봤는데 인명피해가 좀 많이 발생했다고. 특히 막 눈물도 너무 많이 나고 저희처럼 평범하게 축제를 즐기려 오려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그런 참사를 겪었다는 생각이 너무 마음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사고 현장에서 지금 있다가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고 치료를 마치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고가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그 실제로 그 외상적인 치료를 하시고 또 진료가 끝나더라도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정신적인 피해는 물질적으로 정량화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 삼풍백화점 그 생존자분들도 지금까지도 약물 치료를 받고 매주 정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물론 사비로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면 수십 년을 그런 그 사고에 노출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예. 제가 지금 상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시민들 모두께서 서로 보듬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어떤 그 자극적인 그런 부분들 초반에는 정보 제공에서 유용했지만 이제는 조금 좀 삼가 주시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이런 큰 재난을 빨리 수습하고 의료 지원을 한 다음에 예. 이런 반면교사 삼아서 교훈을 삼아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까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 내 이태원 사고 지원팀을 좀 설치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 좀 심리 치료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진과 영상 이거 맞아요. 막을 방법이 없을까 싶어요. 예,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당시 현장 사진과 또 영상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예. 정말 실제 그 현장을 정말 얼마나 참혹한 현장이었는지 저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만나고 있는 생존자 중에는 같이 갔던 동료들을 잃고 지금 정말 슬픔에 빠진 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트위터 코리아에서도 그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공식 계정에 사고 현장의 이미지와 영상을 트윗할 때는 정책을 참고해주고 민감한 게시물은 리트윗을 자제를 부탁드린다.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용산경찰서에 지금 수사본부가 설치돼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고 원인 물론 이제 수습이 먼저 돼야 되겠죠. 사고 원인 조사는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 예, 일단 서울경찰청이 서울 용산경찰서에다가 지금 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좀 일단은 봐야겠습니다. 지금 그 사고 수습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도 지금 다 병원과 또 소방당국의 취재를 집중하고 있고 지금 경찰은 일단은 지금 현장 CCTV와 또 관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들을 종합해서 사고 원인들을 분석하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고 현장에 없더라도 SNS를 통해서 이런 사진과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좀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거죠.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극적인 부분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통제하고 그런 방법보다는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삼가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이런 그 교훈을 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 완벽한 마무리도 안 된 상태지만 어쨌든 이거를 서로 보듬어서 서로 자기 자신의 슬픔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내적으로는 좀 느끼고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안전 불감증과 관련해서는 이 상황을 쭉 그림도 보셨고 또 현장 장면도 봤습니다. 우리들이 안전 불감증이다 이런 느낌은 좀 받으셨습니까? 저 장면 보고? 네, 그 안전 불감증이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면의 부분을 가진 게 뭐냐면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여기선 조금 좀 잘못된 부분이 저는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상태의 군중은 밀도가 높아지고 경쟁이 되고 지시를 듣지 않게 되면 이상적인 이상 군중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이 아닌 상태에 이성을 잃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상태가 되면 경쟁을 하게 되고 모순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대, 20대 젊은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군중도 이런 밀도로 그 공간에 밀어넣으면 이 사고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사고들, 뭐 우리가 또 반면에 볼 수 있는 게 지금 젊은이들, 상인들, 시민들 이게 어떤 범죄를 일으켰다는 소식은 안 들리잖아요. 모두가 다 같이 상황에 느끼고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그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이거는
관리에 대한 거를 서로 시민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좀 안이했다. 그런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3년 노마스크 이후에 정말 안타깝지만 전 세계적인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군중 얘기하셨는데 밀지 마세요 하면 그런 영상들 목격자들이 그렇죠. 찍은 영상들이 있는데 이게 미는 게 아니라 정말 흘러간다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거죠. 흘려서 밀게 되면 그래서 그게 이제 경쟁 상황이 생긴다고 말하는 게 압사 이전의 경쟁 상황이 양쪽으로 밀고 당깁니다. 줄다리기를 하듯이 그게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느 한쪽도 자기 가슴이 압박 프레스를 받으니까 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 저기 호텔 뒷골목 경사길처럼 내리막길로 쏟아져 쓰러지면서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어느 분이 쓰러지거나 세게 밀었던 이런 사람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상황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좀 피해자가 많았는데 왜 여성분들이 많았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군중이 있는 상태에서는 체격과 체력이 약한 사람이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뭐 신발도 있고 도로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힘이 약하니까 먼저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의도치 않은 군중에 또 그런 위해를 받게 되고 하니까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더 자연스럽게 많이 좀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김보건 기자, 일단 이 참사와 관련해서 신고 실종 수가 지금 한 2,000건 넘게 나왔는데 그 숫자하고 합동 분향소 아까 어디에 쓸지 결정을 못했다는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일단 오후 12시 기준으로 제가 11시 기준으로 2,200건 말씀드렸었는데 12시 기준으로 집계가 된 거는 2,642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400건 정도 더 늘어난 수치고요. 합동 분향소는 지금 정부 차원 합동 분향소는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서울시가 일단 먼저 했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또 애도 기간을 정하고 내일 아침부터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는 용산구대로 또 이태원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또 사고 원인들을 계속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길을 일방 통행으로 좀 이렇게 하는 주최 측은 없었지만 이런 좀 경비 인력이나 소방 인력이 이렇게 좀 했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입되는 인원이 있고 예를 들어 우리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처음에 점포에서 입장료 10,000원씩을 받던 점포가 계속 길에서 사람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냥 입장료 받는 걸 포기하고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어떤 점포는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사람들을 구호해야 되니까 가게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뉘어서 구호하게 돕고 이렇게 상황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지금 군중이 밀지 마세요 이렇게 3방향에서 몰려드는 상황에 그 이전에 어떤 통제, 관리, 그러니까 군중 전체의 출입과 어떤 밀집을 관리하는 그런 절차가 상인회, 지자체, 그리고 경찰, 또 소방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협의하에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또 들리는 소식의 일면을 보면 영업 정지를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영업 정지가 좀 상당히 이어진 것으로 좀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 부분만 봐도 이 상인분들 전체를 연합하는 어떤 관리망, 이런 부분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그것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콘서트도 공연도 꽤 요즘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새해 다가오면서 보신각 행사도 있고요. 굉장히 좀 이런 단체 행사들이 많을 텐데 주의해야 할 점을 좀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축제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있고요. 그리고 1,000명 이상이 모였을 때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라도 무조건 행사를 다 취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점검을 해야죠. 계획이 세워져 수립되어 있고 그 수립대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 그리고 행사를 진행했을 때 제대로 관리할 게 분명하다면 그때는 개최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돼 있는 행사는 지금이라도 취소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